자, 오늘은 항노화 시술을 받았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되게 신기한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노화라는 것은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몸 전체가 젊어지는데 얼굴이 많이 바뀌어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을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눈사람처럼 그렸어요. 그런데 이 얼굴의 역할은 표현 기능이에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몸이 표현 기능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얼굴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진화를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항노화 시술을 받고 몸이 젊어지는 경험을 하면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부분이 당연히 표현 기능을 가진 얼굴이에요. 항노화 VIP 시술은 얼굴에 하는 건 아니겠죠. 얼굴에 하는 정도로 되게 얕은 시술은 아닌 거예요. 얼굴에 한다고 노화가 막아질까요? 얼굴에 하는 것들은 노화를 막는 게 아니라 노화를 막은 것처럼 속이기 위한 것이죠.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얕은 시술이에요. 하지만 항노화 VIP 시술은 몸의 노화의 원리를 원초적으로 막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항노화 VIP를 몸에다 받아도 당연히 이 변화를 얼굴이 표현해 주게 돼요. 멋지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항노화 시술을 받고 나서 사진을 찍을 때 당연히 얼굴을 찍게 되죠. 시술은 몸에다 했는데 신기하죠? 그러는 게 당연히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많은 항노화 시술을 하면서 얼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거는 임상적으로 우선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도 항노화 현상이 나타나고 몸의 신경이나 염증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젊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이론적으로는 우리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말고의 문제는 약간 다르죠. 그게 환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인가 아닌가는 약간 다른 문제였어요. 하지만 시술을 이제 6년, 7년 이렇게 이어가면서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쌓이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죠.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많다. 꽤 많이 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꽤 많이 변하는 거는 젊었을 시절 모습보다도 더 예쁘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도 이 변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겠지만 특징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지 우선 일부의 느낌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생기는 현상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있고 이마가 있는데 이마가 좀 좁아져요. 그리고 턱이 커지죠. 그래서 목이 짧아지고 목이 안 보이죠. 그래서 눈이 있고 이마가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마가. 그리고 턱이 커진 느낌이고 그리고 코가 길어진 느낌이고 관자놀이가 파이는 느낌이고 눈가의 주름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눌리면서 생겨나요. 이마가 꺼지니까 콧등에도 생겨나죠. 주름이. 그리고 코는 이목구비를 잃고 길어져요. 그리고 광대는 뾰족하게 도드라지죠. 그 다음에 피부가 내려오면서 팔자주름이 이렇게 생기죠. 이 피부가 내려오는 건 피부가 늘어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속고 있고 아니에요. 자, 그리고 입술이 어떻게 될까요? 인중이 늘어나면서 입술이 아래를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턱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밑으로 빠져요. 무턱 이런 느낌으로 변하죠. 자, 이 정도의 이게 노화의 간략한 설명이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은 항노화 VIP 시술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당연히 이것과 반대 방향의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마가 부풀어 오르죠. 이마가 부풀어 오른다는 거는 여기 뭐 지방이 쌓이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뼈가 부풀어 오른다. 관자놀이가 부풀어 오른다. 그리고 코가 짧아진다. 광대 도드라졌던 게 사라진다. 비대칭이 교정이 된다. 그 얘기는 비대칭도 잘못된 노화의 결과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팔자주름이 펴진다. 당연히 콧등주름, 눈가주름은 없어져야죠. 그 다음에 입술이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턱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위아래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최종적인 느낌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나이가 있는데도 어린애 같은 모습으로 변해요. 어떤 모습이냐? 이마는 크고 눈은 얼굴에서 약간 중간 정도, 턱은 갸름하고 코는 짧고 입술은 위로 약간 달라붙어 있고. 이게 누굴까요? 이게 젊은 사람의 모습이죠. 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균형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항노화 시술을 많이 할수록 못생긴 눈, 못생긴 코, 못생긴 입술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내 얼굴이 안 이쁘다, 아니면은 안 이뻐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는 그게 안 이뻐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잃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눈이든, 어떤 코든, 어떤 입술이든, 어떤 얼굴형이든 원래의 균형, 원래의 건강만 찾으면은 다 이뻐져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수술을 해서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로는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수술한 사람들에서 어떤 그 어색함을 느끼는 거는 이 균형감이 깨져버려서 그래요. 아니면 이 균형감을 잡지 못한 채 한 부분만 바꿨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겠죠. 수술이 뭐 다 나쁜 건 아니겠죠. 나쁘고 좋으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더 나은 선택이 존재한다면은 조금 더 고의 차원의 시술을 받고 아름다움을 찾는 게 좋겠죠. 어차피 우리가 어떤 시술을 받는다는 거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뾰족한 코를 갖고 싶은 이유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게 더 상위 개념이겠죠. 이미 아름답게 보인다면은 코가 뾰족할 필요도 없고 쌍꺼풀이 짙을 필요도 없고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아름다움이다. 근데 아름다움은 항노화 VIP 시술로 쉽게 해결이 되고 가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항노화로 인한 변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시술하고 나서 나이가 많은 분들도 이마가 되게 커지고, 할머니들도 이마가 되게 커지고 턱이 약간 뾰족하게 변하는 면서 할머니조차 예뻐지는 모습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자, 항노화에 의한 얼굴 변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